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답글 달린 것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라토너인지 아니면 단기 학습자인지 궁금하시다는 이제 댓글, 제가 이거 강연에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속도 검사에서 너는 어떤 마라토너 학습자다, 뭐 100m형 학습자다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사한 패턴을 보면은 이제 검사가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수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으면서 갈수록 탄력을 만든다거나 뭐 들쭉날쭉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요. 기존에 이 아이가 학습을 하는 유형이나 패턴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카우프만에서는 이 친구가 단기형 학습자인지 장기형 학습자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검사도 있어요. 특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기형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100m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올림픽 같은 데서 정말 빨리 뛰는 분들 이렇게 보시죠. 100m 세계기로 나온 분들. 단거리 선수들과 그 우리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체형이 완전히 다르죠. 단거리 선수들은 단기간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달리는 그 기록 경기인 거고, 마라톤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달리면 근육이 중간에 망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학습자의 유형도 그런데 단거리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간적인 순발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요. 대신에 지속하는 끈기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마라톤 선수처럼 에너지를 확 쓰고 아주 각성된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 친구들한테 1시간, 2시간 책상에 앉아서 꾸준히 차분하게 공부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정말 미치려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요. 뇌에. 그리고 이제 장거리 선수들은 어떠냐면은 이 친구들은 예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뭔가 잘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몰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속도가 느려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 초반에 이걸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열할 때 뭘 하냐면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괜히 쓸데없이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딴짓이다 아니다, 딴짓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프로 딴짓러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끊임없이 계속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시간이냐면, 본격적으로 제가 일을 하려고 몰입해서 확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예열 시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약간 되게 좀 산만한 구석이 있어서 책상에 앉기 전에 다양한 활동을 해서 심박수도 되게 뛰어있고 주위도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머릿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고, 책상에 앉는다고 해서 바로 공부가 되지 않아요.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어른이니까 제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 딴짓을 하는 것 같아 보이면 주변에서 반응이 돼요. 공부를 계속 하라던가 뭐 하지 말라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거, 심리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더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짧고 깊게 공부한 애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동경해요. 본인은 굉장히 오래 길게 꾸준히 차분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그런 걸 약간 부끄러워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이제 막 공부 막 해놓고 아침에 나 어제 밤에 일찍 잤잖아, 큰일 났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예열을 한 다음에, 마라톤 선수들은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근육이 빈약해 보이지만 아주 잔 근육이 있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들은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는 대신에 꾸준히 차분하게 오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을 깊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얕게 쪼개서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학습 패턴이 이제 장거리 마라토너 들에게는 필요한 학습 전략인 거고, 단거리 선수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집중을 했는데 바로 거기서 확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뭘 하냐면 정말 그야말로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 다른 행동을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못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거나 재밌는 활동이 아니죠. 그것 말고도 얼마나 재밌고 매력적인 활동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쉬려고 다른 활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공부로 돌아갈 명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할 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어요. 짧은 시간 집중을 한 다음에 다시 공부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 텀도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짧게 집중한 다음에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걱정하시는 게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도 다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딴짓하면서 다시 공부하러 못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도 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지만 엄청 기분 좋아하지도 않아요. 공부하고 짧게 쉬고 다시 공부하고 짧게 쉬고 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걸 다 끝내는 걸 얘네들도 굉장히 원해요. 그걸 할 수 있게 행동 세팅을 해주시면 알람을 맞춰 놓는다거나 짧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계획을 짜놓으면 내가 해야 되는 분량만큼을 하고 완성하는 경험을 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을 즐겨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가 도움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내 학습 패턴을 찾아가지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어를 5분 굉장히 집중해서 해요. 그리고 5분 공부가 아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덜 집중해야 되는, 예를 들면 사회를 한 5분 동안 해요. 그리고 수학을 10분 동안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집중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학습 영역을 옮겨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단거리 선수들한테 엄청 효율이 나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부상 열차가 처음에 이렇게 딱 붙어있다가 위로 이렇게 딱 뜨고 한번 힘을 받으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마찰 없이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들은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어떤 궤도에 올라가는 데까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공부를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반대예요. 예열을 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어떤 모드에 진입을 하면 그걸 쭉 해야 되고 본인들도 그걸 원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거나 방해받으면 싫어해요. 한 15분이나 20분을 쭉 해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 하다 보면 선생님이 10분 하고 딴 거로 넘어가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이 끝나서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10분 수학 공부하고 10분 영어 공부하고 10분 국어 공부하라고 하면 얘네는 정말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기와 장기의 차이인데 단기도 연습하면 장기로 갈 수 있고요. 이 아이의 개인적인 역량에서 봤을 때 아주 단기였다가 이제 중단기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집중 시간과 학습 시간의 패턴을 폭을 넓힐 수 있고요. 예열 시간이 오래 걸려서 A부터 Z까지 해야 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면 예열 시간도 짧게 할 수 있지만 A부터 Z까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 멈추고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내가 잘하는 내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방법을 잘해야 다음으로 발달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아직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학습의 흥미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라토너식 학습자와 어떤 단기 100m식 학습자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와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댓글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요. 웩슬러 검사를 여러 번 하면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웩슬러 검사를 만들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웩슬러가 정말 고심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문제 유형, 문제 풀이 과정,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처음에 웩슬러 검사를 딱 받으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 나오는 이거를 디렉션을 듣고 짧은 시간 안에 익힌 다음에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보지 않은 유형의 문제를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적인 역량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진 않았던 거예요. 그때 문제 해결 능력과 이 사람의 패턴을 보려고 개발한 검사가 웩슬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학원 같은 데 있죠. 가면 막 놀이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막 노는 데 있죠. 제가 가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웩슬러 교구와 너무 유사한 교구로 만들어진 게 심지어 웩슬러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유형의 교구들을 가지고 3살, 4살 아이들을 놀이 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웩슬러 검사를 하면 저희 나라 아이들이 지능이 높게 나와요. 국가별로 막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높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그 인종이 지능이 좋은 인종인 것도 맞는데 약간 웩슬러 검사 결과가 오염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교구들을 가지고 검사를 막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지 패턴이 많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웩슬러 검사를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짧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인지적인 지형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눈이 크고 어떤 친구는 코가 크고 어떤 친구는 코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이 사람의 지능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웩슬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로 인지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살이 찌면 유난히 더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가 있죠. 눈이 되게 작아 보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살이 아무리 많이 찐다고 해서 입이 막 이마에다가 되게 쫙
작아지진 않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웩슬러 검사도 반복하면은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고 반복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웩슬러 검사를 했어요. 반복을 해서 원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럼 이제 이런 패턴이 원래 잘 드러났을 때는 이 아이의 고유의 인지 패턴을 해석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런데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을 해서 영향을 받는 부위가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반복을 하면서 이게 올라가요.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반복을 한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런 인지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복을 해서 이 인지 패턴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심지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반대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웩슬러 검사를 이렇게 건강검진 받듯이 정기적으로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 그러지 말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댓글 다신 분 중에 7살 때 한 번 받았고 중1 때 받았다. 이 정도는 저도 추천해요. 뭐 10살 언저리 한 번 하시라, 언저리 한 번 하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 정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제 기억에서 완전히 학습 효과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웩슬러를 반복해서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웩슬러 검사 여러 번 하셨는데 해석을 받으신다. 그럼 반드시 그거를 해석하시는 분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고려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반복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을 가중치를 주지 않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또 질문도 하고 아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해석을 해야 이 아이의 고유의 인지 패턴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웩슬러 검사 여러 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댓글에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나누었을 때 도움이 되고 설명드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은 제가 모아서 댓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